통일사상 요강 제2장 존재론. 2. 연체. 1. 연체란 무엇인가? 1. 구조로 본 연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개성진리체란 그 내부의 주체와 대상의 상대적인 요소가 있어서 양자가 목적을 중심으로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합성일체화한 것이다. 그런데 이 개성진리체는 또 외적으로 다른 개성진리체와 주체 대상의 관계를 맺고 수수작용을 한다. 그때 이 개성진리체를 특히 연체라고 한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내적 사회기대를 이룬 한 개체가 다른 개체와 관계를 맺어서 외적 사회기대를 형성했을 때 그때의 개체, 즉 원상의 이단 구조를 닮은 개성진리체를 연체라고 한다. 이 목적으로 본 연체. 목적을 중심하고 볼 때 모든 개체는 반드시 개체 목적과 전체 목적이라는 이중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개체를 또한 연체라고 부른다. 개체 목적이란 개체로서 생존을 유지하거나 발전코자 하는 목적을 말하며 전체 목적이란 전체의 생존 또는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목적을 말한다. 다음에 피조세계에 있어서 소립자로부터 우주에 이르는 개체의 계열을 살펴보자. 소립자는 소립자로서의 존재를 유지하면서 원자 전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원자는 원자로서의 존재를 유지하면서 분자 전체를 형성하기 위해 존재하며 분자는 분자로서의 존재를 유지하면서 세포 전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존재하며 세포는 세포로서의 존재를 유지하면서 생물의 조직이나 기관 전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원자나 분자는 광물 전체를 형성하고 또한 지구 전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존재한다. 지구는 지구 자체를 유지하면서 태양계 전체를 형성하기 위해 존재한다. 또 태양계는 태양계 자체를 유지하면서 은하계 전체를 위하여 존재한다. 은하계는 은하계 자체를 유지하면서 우주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 또한 우주는 우주로서 존재하면서 인간 전체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외형으로는 극히 작은 존재이지만 그 가치로서는 전 우주를 총합한 것보다 더 크다. 우주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와 같이 피조물은 모두 전체 목적과 개체 목적을 함께 지니고 있다. 이 피조물의 전체 목적 중에 최고의 전체 목적은 모두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인간의 전체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데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립자에서 우주,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은 이중 목적을 가진 연체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전체 목적에는 형상적인 전체 목적과 성상적인 전체 목적이 있다. 예컨대 지구는 태양계를 형성한다는 목적을 지니면서 동시에 인간의 주거지가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 미시세계의 전자는 원자를 형성하기 위하여 원자핵 주위를 돌면서 원자를 형성하고 있으나 그것은 동시에 인간을 위해 인간이 주관이 대상인 만물을 만들기 위해서도 돌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이 소립자에서 우주에 이르기까지 각급의 피조물은 보다 상위의 피조물을 구성하기 위해 존재하면서 동시에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바 전자를 형상적인 전체 목적이라 하고 후자를 성상적인 전체 목적이라고 한다. 이 관계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 그림 2-3이다. 3. 관계의 방향성으로 본 연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상의 내적 사회기대와 외적 사회기대의 이단 구조가 있는 것 같이 피조세계에 있어서도 모든 개체는 이단 구조를 이루고
수수작용을 하면서 존재한다. 즉, 개성진리체로서 내적 사회기대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른 개성진리체와 더불어 외적 사회기대를 이룬 터 위에서 공통 목적을 중심으로 수수작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존재의 이단 구조이다. 외적 사회기대의 형성에 있어서 인간은 상하, 전후, 좌우의 6방향으로 수수작용을 한다. 나를 중심하고 볼 때 윗방향에는 부모와 상사, 연장자가 있고 아래 방향에는 자녀와 부하, 연하자가 있다. 앞에는 스승과 지도자, 선배가 있고 뒤에는 제자와 후배, 자기의 추종자가 있다. 오른쪽 방향에는 형제와 친구, 동료들이 있고 왼쪽에는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성격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은 6방향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존재한다. 이것은 인간뿐 아니라 만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6방향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개체도 또한 연체이다. 특히 인간이 그러하며 이것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 그림 2-4이다. 인간은 또 자연환경과도 관계를 맺고 있다. 예컨대 대단히 먼 별로부터도 인간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다. 우주선이 인간의 생리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인간이 광물, 식물, 동물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재현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도 인간은 연체이다. 4. 격의로 본 연체. 이 항목에 관해서는 4. 존재 격의의 항목에서 설명하기로 함. 5. 유물 변증법과 상호 관련성. 연체와 관련하여 공산주의의 이론 중 유물 변증법이 주요 개념 중의 하나인 상호 관련성을 비판하고자 한다. 공산주의 유물 변증법도 우주의 모든 사물들이 상호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스탈린은 형 이상학과는 반대로 변증법은 자연을 서로 분리하거나 서로 고립하거나 서로 의존하지 않는 모든 대상이나 현상이 우연적인 집적으로 보지 않고 서로 관련을 가진 하나의 전체로 보며 이 전체에 있어서의 모든 대상이나 현상은 서로 유기적으로 결부됨으로써 서로 의존하며 서로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하면서 사물의 상호 관련성을 강조함으로써 사물을 개별적으로만 보는 형 이상학을 비판하고 있다. 통일 사상에서 볼 때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아서 창조되었으므로 개성진리체로서 존재할 뿐 아니라 연체로서 다른 개성진리체와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유물변증법은 단지 이 사실을 상호 관련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유물변증법은 사물의 상호 관련성을 인정할 뿐 왜 그러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또 설명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도 오랫동안 공산주의자들은 이 상호 관련성의 이론을 가지고 세계의 노동자들은 혁명을 위해 단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해 왔던 것이다. 이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서 통일 사상은 연체의 개념으로 모든 사물은 목적을 중심하고 직접 간접으로 상하, 전후, 좌우로 반드시 타자와 상호 관련을 맺고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상호 관련성은 필연적인 것이다. 따라서 전 우주는 상호 관련성을 가진 무수히 많은 개체로 구성된 거대한 유기체이다. 2. 주체와 대상. 앞에서 개성진리체는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의 보편상을 지녔다는 것을 설명했는데 이러한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은 다같이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피조물인 개성진리체는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 이외에 또 하나의 주체와 대상이 상대적 요소를 갖는다. 그것이 주 요소와 종 요소 또는 주 개체와 종 개체이다. 이것은 피조세계가 시공적 성격을 띠고 있는 데서 생기게 된 것이다. 예컨대 가정에 있어서의 부모와 자녀, 학교에 있어서의 스승과 제자, 태양계에 있어서의 태양과 지구, 세포에 있어서의 핵과 세포질 등은 성상과 형상의 관계도 아니고 양성과 음성의 관계도 아니다. 이것을 주 요소와 종 요소의 관계 또는 주 개체와 종 개체의 관계라 한다. 이들의 관계 역시 주체와 대상의 관계이다.
이와 같이 개성 진리체에는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 주요소와 종요소라는 세 가지의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성립하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이성성상에 있어서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닮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주체와 대상의 성격은 어떠한가? 주체는 대상에 대해서 중심적, 적극적, 동적, 창조적, 능동적, 외향적이며 대상은 주체에 대해서 의존적, 소극적, 정적, 보수적, 수동적, 내향적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체와 대상의 관계는 일정한 주체적 요소와 대상적 요소가 일시에 여러 가지의 상대적 관계를 모두 지니는 것이 아니며 주로 1대1의 상대적 관계를 지니게 된다. 즉, 주체가 중심적일 때 대상은 의존적이 되고 주체가 적극적일 때 대상은 소극적이 되고 주체가 외향적일 때 대상은 내향적이 된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요약해서 주체는 주관적이며 대상은 피주관적이라고 표현한다. 1. 피조세계에 있어서의 개성진리체의 계열. 존재자는 반드시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 주요소와 종요소 등이 주체와 대상이 상대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 사실을 피조세계의 각급의 개성진리체, 즉 극대 세계인 천주에서부터 극미세계인 소립자에 이르기까지의 계열 각급의 개성진리체를 예로 들면서 설명하고자 한다. 천주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 역시 하나의 개성진리체이다. 그런데 천주는 영계와 우주로 되어 있다. 영계와 지상계로 되어 있다. 영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이며 지상계는 눈에 보이는 우주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 경우 영계와 지상계의 관계는 인간의 영인체와 육신의 관계와 같아서 성상과 형상이라는 의미에서의 주체와 대상의 관계인 것이다. 다음에 우주를 보면 이것도 하나의 개성진리체이다. 우주에는 중심이 있고 그 중심을 향하여 약 2천억 개로 추산되는 은하 성운이 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우주의 중심에 있는 부분이 주요소이고 여러 은하는 종요소들이다. 우주의 중심에 있는 부분이 주요소이고 여러 은하는 종요소들이다. 이 주요소와 종요소도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 있다. 다음에 은하계도 하나의 개성진리체인 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은하계는 중심핵을 이루는 항성군과 그것을 에워싼 약 2천억 개의 별 항성들로 구성된 별들의 대집단이다. 여기에 중심핵과 항성들도 각각 주요소와 종요소로서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 있다. 태양은 은하계를 이루고 있는 여러 항성 중의 하나이지만 태양계도 하나의 개성진리체이다. 태양계는 하나의 태양과 9개의 혹성으로 되어 있는 바 태양과 혹성은 각각 주요소와 종요소로서 주체와 대상의 관계 하에 놓여 있다. 태양계의 혹성 중의 하나인 지구도 하나의 개성진리체인데 지구에는 중심부와 지각 및 지표가 있다. 이것 역시 주요소와 종요소이므로 주체와 대상의 관계이다. 지표도 하나의 개성진리체로 볼 수 있다. 지표에는 자연 만물과 더불어 인간이 살고 있다. 인간이 주요소이고 자연 만물이 종요소이다. 그리고 인간들이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국가도 정부와 국민이라는 주요소와 종요소로 되어 있는 하나의 개성진리체이다. 국가의 단위인 가정도 하나의 개성진리체인데 가정은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와 자녀는 각각 주개체와 종개체로서 주체와 대상의 관계이고 남편과 아내는 양성과 음성의 개체들로서 역시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인간 개개인도 개성진리체로서 영인체와 육신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영인체와 육신은 성상과 형상의 관계로서 역시 주체와 대상의 관계이다. 그리고 육신도 개성진리체로서 뇌와 지체인 주요소와 중요소로 되어 있다. 그리고 육신은 세포로 되어 있는데 개개의 세포도 각각 개성진리체로서 핵과 세포질이라는 주요소와 종요소, 주체와 대상으로 되어 있다. 또 세포핵도 하나의 개성진리체로서 염색체와
핵액이라는 주 요소와 종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염색체도 하나의 개성 진리체로서 핵산 DNA과 단백질이라는 주요소와 종요소로 되어 있다. 핵산도 역시 일종의 분자인 개성 진리체로서 주요소인 염기와 종요소인 당인산으로 되어 있다. 염기나 당인산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원자이다. 원자도 하나의 개성 진리체로서 두 종류의 소립자, 즉 양자 핵과 전자라는 주 요소와 종 요소로 되어 있다. 그리고 소립자도 한층 더 낮은 차원의 주요소와 종요소로 되어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피조 세계에는 작게는 소립자에서부터 크게는 천주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의 수많은 개성 진리체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주체와 대상의 상대적 요소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의 개성 진리체는 그것보다 상위의 개성 진리체에서 볼 때 그 상위의 개성 진리체의 구성 요소에 불과하다. 예컨대 태양계는 태양과 혹성으로 구성된 개성 진리체이지만 은하계라는 상위의 개성 진리체에서 보면 태양계는 그 은하계의 하나의 구성 요소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개성 진리체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주체와 대상도 상대적인 개념이다. 예컨대 태양은 태양계에 있어서 혹성에 대하여 주체이지만 은하계에 있어서는 중심 핵에 대하여 대상이 된다. 개성 진리체의 계열과 각 개성 진리체의 주체와 대상의 상대적 요소를 도표로 표시하면 그림 2-5와 같다.